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바닷속 세계로 안전하게 안내해줄 수중 레저 안전 가이드 권한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3분의 2는 물로 덮여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 바닷속 세상을 제대로 구경해 본 사람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답니다. 인간에게는 바다와 같은 미지의 장소를 탐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바닷속 미지의 세계는 정말 아름답지만 한편 생각지 못한 위험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가이드만 믿고 따라오시면 바닷속 여행을 아주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여러분이 체험해 볼 수 있는 바닷속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스노클링입니다. 스노클링은 간단한 장비만으로 수심 5m 안팎의 수중 경관을 즐기는 레저입니다. 특별한 잠수 기술 없이 최소한의 수영 능력과 기본 장비 다루는 방법만 익히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워서 할 수 있습니다. 스노클링은 다른 수중 레저 활동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 특히 전신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스킨다이빙이나 프리다이빙도 스노클을 사용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스노클링의 범주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스킨다이빙입니다. 스킨다이빙은 수면에서 들이마신 공기만으로 수중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며 즐기는 잠수 활동입니다. 스킨다이빙을 할 때는 잠수경, 숨대롱, 오리발, 중량 벨트 등의 장비를 사용합니다. 스킨다이빙을 할 때도 반드시 짝을 이루어 해야 하고요. 잠수할 때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다음 머리부터 물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잠수 중에 바닥이 안 보인다면 바로 돌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파도가 크게 칠 때는 바위 근처로 절대 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바닷물의 흐름도 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체력을 잘 알고 그 한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스킨스쿠버 다이빙입니다. 스킨스쿠버는 스킨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의 합성어인데요. 여기서 스쿠버란 수중자가 호흡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는 스킨다이빙에서 사용하는 장비 외에도 호흡기, 공기통, 부력 조절기와 같은 수중 호흡 장비를 사용합니다. 스쿠버 다이빙에서 잠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공기통의 용량과 수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레저 활동으로서의 목적 외에도 수중 촬영, 학술 조사 연구, 수중 작업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도 합니다. 그 다음은 수면에서 들이마신 공기만으로 잠수를 하는 프리다이빙이 있습니다. 원래 프리다이빙은 모든 종류의 무호흡 잠수를 일컫는 말이지만 더 오래, 더 깊이 기록 경쟁을 하는 스포츠 성격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록 경쟁을 하지 않고 바닷속 풍경을 순수하게 즐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답니다. 다섯 번째는 테크니컬 다이빙입니다. 일반적인 레크레이션 다이빙은 한계 수심이 30에서 40m 정도인데요. 테크니컬 다이빙은 그보다 더 깊이 안전하게 잠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탐사 활동이나 연구조사 활동 또는 전문 촬영과 같이 수중에서 어떤 특수한 목적의 활동을 할 때 사용합니다. 특히 수중 동굴이나 난파선처럼 머리 윗공간이 막혀있는 폐쇄 공간에서 잠수를 하거나 또는 아주 깊은 수심까지 잠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테크니컬 잠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씨워커는 스노클링만큼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수중 레저인데요. 씨워커 전용 헬멧을 쓰고 5m 안쪽의 얕은 바닷속을 직접 걸으면서 편하게 수중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활동입니다. 씨워커는 별도의 특별한 기술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노인분들까지 누구나 아주 짧고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답니다. 그래도 물속에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수중 레저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가 뭔지 헷갈리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각각의 활동들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 전에 수중 레저 활동에서 사용하는 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사람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고요. 또 땅 위에서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수중 환경에서 보고 숨쉬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물속에서도 편하게 숨쉴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수면에서 사용하는 숨대롱 또는 스노클이라는 장비가 있고요. 수중에서 숨쉴 수 있도록 해주는 공기통과 호흡기 장비가 있습니다. 보통 스노클이라고 부르는 숨대롱은 수면에서 대기 중의 공기로 직접 호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주로 스노클링을 할 때 사용됩니다. 공기통은 대기 중의 공기를 고압으로 압축해서 담는 용기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기통을 산소통 또는 산소탱크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공기통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표현이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고압의 압축 공기를 저압으로 변환해서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호흡기 장비입니다. 공기통과 호흡기 장비는 주로 스쿠버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사용한답니다. 이 밖에 얕은 수심의 물속을 걸어다니는 시워커에서 사용하는 표면 공급식 공기 주입 장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속에서 시야를 확보하게끔 해주는 잠수경이 있습니다. 보통 마스크라고도 부르는 이 잠수경은 강화유리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제품입니다. 잠수경은 렌즈가 1개로 구성된 제품을 1안식이라고 부르고 렌즈 2개로 구성된 것은 2안식 잠수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1안식 잠수경은 시야 범위가 넓어서 많은 다이버들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대신 잠수경 내부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수압에 의한 압착이 좀 더 쉽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2안식 잠수경은 시야 범위가 1안식에 비해서 좁다는 단점이 있지만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자신의 시력에 맞는 도수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중에서는 물의 저항 때문에 몸을 움직여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이동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리발입니다. 오리발의 종류에는 주로 수영장에서 맨발로 싣는 풀풋형 방식이 있고요. 바닷가에서 잠수용 신발을 신고 착용하는 오픈힐 방식이 있습니다. 오리발은 보통 플라스틱이나 생구모 재질로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의 발 크기, 다리의 힘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수중 레저 활동에서 반드시 착용하는 잠수복이 있습니다. 잠수복은 수중에서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고요. 또 독성 수중생물이나 산호, 바위와 같은 장애물에 몸이 긁혀도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신체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잠수복은 물에 뜨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마치 구명조끼를 입은 것처럼 부력을 확보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잠수복의 종류에는 물에 젖는 습식 잠수복과 몸이 물에 젖지 않도록 해주는 건식 잠수복이 있습니다. 잠수복을 고를 때는 본인 신체에 딱 맞는 크기를 선택해야 하고요. 수중 레저 활동을 할 물속의 온도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수중 레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 설명을 잘 들으셨나요? 수중 환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육상 환경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수중 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사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장비라 하더라도 생김새나 사용 방법이 수중 레저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각의 수중 레저 활동을 소개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